195쪽 제국주의 침략과 국권 수호운동 문제 1번 갑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 정책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 제목 구 백동화 무효화에 관한 고시. 이건 1905년 메가타 협회계획에 대한 얘기 보죠. 구 백동화는 지난 융의 2년 대한제국대 연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고종은 강무, 순종은 융입니다. 기본입니다. 고종 황제, 강무, 순종 황제. 길지 않는 대한제국이지만 황제가 두 분이나 나오셨고 연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융의 2년, 그러니까 순종 2년이 되겠죠? 2년 11월 말로서 일반 통용을 금지하고 다만 공납에 한하여 올해 12월 말까지 사용함을 허용하였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결코 통용함을 금지할 터이니 인민들은 그 가진 구 백동을 올해 안으로 공납에만 사용하되 오히려 남은 것이 있거든 역시 본 기한대로 매수함을 청구하여 의회의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함이 가합니다. 메가타 협회계획에 관한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거 가죠. 메가타 협회계획은 1905년이고요. 융의는 1907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1905년부터 쭉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전한국 설치의 계기가 되었다. 1883년이 전한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전한국이 됐다는 얘기는 옳지 않죠. 선후관계 안 맞죠. 전한국 설치의 계기가 되었다. 틀린 질문입니다. 2번 탁지부에서 정책을 집행하였다. 탁지부에서 시행직구 통화량이 급감하였다. 재정고문 메가타 주도를 시행하였다. 한국인 상인과 회사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쉽게 풀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요것만 하면 풀리겠죠. 메가타 이거 두 개만 하면 되겠죠. 됐죠? 이제 2번 다음 벽보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해 설명을 옳은 것.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차관 문제입니다. 1300만의 차관을 갚지 않으면 대한제국의 강토를 보존할 수 없습니다. 몇 푼이라도 좋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의연금을 내어 일본에 진 빚을 갚읍시다. 1907년에 있었던 국채 보상운동입니다. 어디서 출발했나요? 오늘날의 대구광역시겠죠? 대구에 출발했습니다. 가끔 뭐 대구니 서울이니 평양이니 가끔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인데 국제보건사운동은 대구입니다. 또 실제로 대구 가보시면 국제보건사운동 공원까지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양에 조만식 선생이 했던 물산 장려운동하고 혼돈을 딱 두기 좋아요. 동네 이름 하나 나오게 되면. 물산 장려운동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연도도 틀리고, 그죠? 연대도 틀리고, 동네 이름도 틀리고, 구분할 것.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대구하고 평양. 옳은 거 가겠습니다. 한국중앙총상의 중심이 되었다. 이건 시전 상인들입니다. 시전 상인들이 조직한 게 한국중앙총상회죠.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들이 와서 우리 시전 상인을 독점했다. 그러니 우리 조직을 만들어서 그들을 몰아내는 운동을 했다. 물론 효과는 없습니다. 2번 사회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아 확산되었다. 참고로 우리 사회주의는 1917년에 들어옵니다. 사회주의 사상이 처음 유입된 것은 1917년.
본격 유입은 1919년 3.1운동 이후입니다. 구분하시면 돼요. 세 번째, 평양이 시작 전국으로 확산됐다. 평양 아까 얘기했다시피 물산, 장려운동, 조만식 선생에 대한 얘기. 네 번째, 조선 총독부의 탄압과 방해를 실패하였다. 1907년이면 통감부입니다. 자, 봐봐. 을사늑약이 맺어진 게 1905년. 통감부가 설치된 건 1906년 초. 그리고 1910년에. 그리고 1910년 이후에 총독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본대요. 을사늑약은 1905년 10월. 통감은 1906년 2월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져요. 예교권 박탈. 남산의 통감을 만들어진 시기 1906년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을사늑약 맺은거와 통감부가 설치된 것은 연도가 그 이듬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틀립니다. 되게 요거 디테일한 부분이죠. 몇 달 차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거 출제한다니까. 네. 틀리라고 작정하고 내는 거예요. 틀리시면 안 돼요. 뻔히 함정 파고 있는데 틀리시면 여러분이 바보지. 그지? 5번 대한매일신보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전개되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답은 5번. 자, 문제 3번. 다음 경제상황의 배경이 된 조약으로 옳은 것은 어떠한 벽촌이라 하더라도 장날에 청상인이 오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하나만 봐도 어떻게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제임을 이해할 수 있죠. 원래 우리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면서 부산, 원산, 인천항에 순서대로 열린단 말이에요. 순차적으로. 그 와중에 이모군란을 겪게 되면서 청나라 애들이 직접 통상을 직접 조약을 맺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서울에 마포에 있는 양화진과 전국 장시를 애들이 하나씩 다 장악하기 시작한다고. 그 결과 몇 대 몇 가지 만회하게 되면 청나라 애들이 6대4 또는 5.5대, 4.5대까지 장악하게 됐다. 이게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정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모군란은 분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모군란을 계기로 맺어진 조약을 끊임없이 물어본다. 이게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제야. 조선과 청나라의 상인들이 백성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할 수 있는 장정, 규칙을 만들었다. 결과가 뭐냐고 물어본다. 끊임하게. 그 결과가 뭐냐고. 서울의 양화진, 전국 장시에 청상인들이 입점하기 시작한다고. 뭐 체인점도 아닌데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장을 하나씩 하나씩 장악하면서 일본과 경쟁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속국관계만 존재했던 청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이 개입을 해서 자기들이 본격적인 이익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일본 상인과 청상인들이 6대4까지 만회될 정도로 되게 해놨다. 이게 금년 기출이에요. 2021년도 기출이에요. 수업시에 매년 했던 것들이에요. 내년에 안 나올 것 같다. 올해 나왔으니까. 오케이? 연달아 나올까? 나올 수도 있지. 내가 출제형이 아니니까. 근데 다른 포인트를 이렇게 살짝 바꿔서 내겠죠. 똑같은 문제를 낼 수는 없겠죠. 답은 5번이 되겠고요. 문제 4번 가죠. 다음 사업이 시행된 결과로 옳은 것을 보기에 보세요. 자, 일제는 1905년 1월부터 일본 제1은행을 납세해 화폐 정리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하여 일제는 기존에 통용되던 엽전과 백동화를 새로운 화폐로 교환하였다.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은 화폐 가치의 불안정한 백동화였다. 일본은 백동화를 그 질에 따라 갑을 병정으로 구분하여 갑정은 원래 백동화의 가격에 신전 2전 5푼으로 질이 떨어진 을정은 신전 1전으로 교환해줬다. 그리고 질이 떨어지는 병정은 악화라고 하여 교환해주지 않았다. 이제 고물값이 된 거죠. 결과로 옳은 것으로 골라주세요. 디귿번 통화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본 엔화를 갖다 우리가 바꿔가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지문을 만들 거예요. 줄어들었다 밑줄 긋고 색깔 좀 칠해주세요. 화폐개혁 결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량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화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 뭐 당연히 통화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시장에서도 어떻게 많이 통역이 어려웠다. 국내 상공업자들의 화폐 자산이 감소했다. 상공업자들이 돈이 많아서 자주 얘기하자면 섭잖아요. 기짝에다가 돈을 가득 채워 자기 창고에다 넣어놓고 문을 꽉 잠가놨다고. 통화량이 절대 부족한 사탕, 전황 현상이 벌어졌다고. 전황 현상이 벌어지고 했다. 그런데 화폐를 또 확 바꿔버렸어. 창고에 열어봤더니 가득 차 있어, 화폐가. 백동화가. 이건 쓰레기가 돼버렸다는 얘기지. 그리고 상공업자들과 그 다음에 일부 상인들이 되게 많은 피해를 보게 됐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갑자기 우리 지금 현재 잘 쓰고 있는 화폐가 있는데 갑자기 화폐 개혁을 해야 된다. 물론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국가에서는 가능하지 현재 민주화된 국가,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화폐 개혁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밀란이 일어납니다. 생각해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데 쓰레기가 됐다면 생각하면 어떡해. 이건 밀란 사건이지. 그죠? 요즘은 불가능해요. 네,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 국내 상황 화폐 감소되었다. 맞습니다. 근데 봐, 전환국에서 화폐가 주조되었다. 전환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880년대에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이거 전혀 관계없잖아요. 연도가 전혀 안 맞잖아요. 이미 폐쇄된 거예요. 83년에서. 근데 은본위 제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1차 갑오개혁, 1894년 갑오개혁 때 은본위 제도의 스탠다드를 만들었다고. 연도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죠? 화폐개혁은 1905년 이후니까. 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자료의 민족원의 설명을 옳지 않는 것. 대저 2천만 중 여자가 1,000만이요. 1천만 중에 가락지 있는 이가 반은 넘을 것이니. 가락지, 반지를 얘기합니다. 반지를 얘들은 가락지라고 표현합니다. 가락지 몇 쌍에 이혼씩만 셈하고 보면 1천만원 여인 수중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경 유학성을 말하더라도 근 800인이라 우리는 일제히 담배를 끊어 국채를 10,000분의 1이라도 갚고자 결심동맹합니다. 이게 뭐예요? 국채 보상운동입니다. 몇 년에 일어나는 거죠? 국제보상운동이? 어디에서 일어나죠? 국제보상운동이요? 대구입니다. 요거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물산장려운동하고. 오케이? 네. 물산장려운동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민족주의 계열의 기업인들이 주도합니다. 전 국민이 참여합니까? 반대합니까? 전 국민이 참여하지 않죠. 누가 반대합니까? 사회주의자들은 반대합니다. 이 사람은 주도하지만. 물산장려운동. 구분하셔야 됩니다. 물산장려운동 왜 일어났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물건에 대해서 관세 폐지 조짐이 보이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업들이 만든 물건은 쓰레기가 되죠. 일본 애들이 좋은 물건을 관세 내지 않고 팔게 되면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파고들 거거든, 우리 시장을. 우리는 질도 좀 떨어지는 물건인데 세금 다 안 내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김광재, 서상돈 등이 중심이 됐다. 맞습니다. 대구에 출발했다. 독립신문 주도로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그 독립신문은 1899년에 자금난 이미 해체되고 없어요. 네, 써놓으세요. 1899년에 자금난으로 해체됐습니다. 독립신문은요. 일제 방해와 탄압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국민성금으로 국권을 회복하자는 경제적 국운동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가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철도가 개통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 노량진의 제물포까지 키워드예요. 노량진 제물포. 이게 뭐죠 그러면? 경인선. 연도 여가 돼요.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경인선과 서울에서 돌아다니는 청량리에서 서대문까지 돌아다니는 전철이 있어. 청량리에서 서대문까지. 청량리에서 서대문까지.
저 청량리에서 이대 앞에 연세대가 쭉 오는 길이 있다고. 여기까지 전체에 놓였다고. 이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1899년 같잖아. 이거 외워야 돼. 그냥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외워버려야 돼. 자, 사실로 옳은 것은 그럼 연도를 외우라는 얘기잖아요. 연도 외우지보다 문제가 풀 수 없는 거잖아요. 보겠습니다. 이하 학당에서 여학생들이 수업을 받았다. 1866년에 개설됐습니다. 이하 학당 1866년에. 그럼 1899년에 이하 학당을 볼 수 있냐고 물어본 거잖아.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있지. 이게 전통적인 한능검 스타일 문제야. 예, 이런 식의 어떤 건물 하나 던져주고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에 볼 수 있는 문화재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거 물어본단 말이야. 오늘날 이해하고 있는 1866년이니까 볼 수 있는가?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나온규 아리랑은 1926년, 이건 연도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예, 나온규의 아리랑이 192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화살표 하시고 단성사 적어놔봐. 단성사에서 상연되게 됐어요. 여기 2021년 한능검 기출이죠. 얼마 안 됐네요. 나온 지 몇 달밖에 안 됐네요. 단성사가 1908년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극장이에요. 최근까지도 있었어요. 종로에. 아리랑이 상연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단성사가. 천도교 소년회가 어린이날 기념회를 거행하였다. 천도교 소년회가 2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923년. 사료 해석에도 나와 있습니다. 천도교에서 우리나라에 어린이날이 처음 제정됐습니다. 어린이날 처음 제정됐죠. 어린이날은 몇 월 며칠이죠? 5월? 응? 어린이 지나지 않고 바로 성인으로 온 건 아니지. 응아해서 바로 이게 온 건 아니지. 5월 5일이잖아, 우리가. 그지? 처음부터 5월 5일이 아니고, 원래 처음 출발점은 5월 1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금년도 시험 기출입니다. 네. 되게 숫자가 되게 장난 많이 칩니다. 처음 어린이날을 제정할 때 5월 1일. 5월 1일. 네. 박정희 정권 넘어가면서 이제 5월 5일로 개편됐습니다. 4번, 토거래가 민중의 각성을 요구하는 연극을 공연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건 1923년. 일장기에 삭제된 손기정이 사진 일간지에 게재됐습니다. 네, 동아일보에 관련된 1926년에 대한 얘기. 베를린 올림픽에 대한 얘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제 4절, 일제 경제 침탈로 가죠. 문제 1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정책의 시행 결과를 옳지 않는 것. 자, 경성부 관내에서는 임시 토지 조사하고 통첩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왔습니다. 그냥 답이 나와야 돼요. 일본에서 실행된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것. 총독부의 지세 수입이 늘어났다. 소장농의 간섭적 경작권이 부정되었다. 경작권이라는 얘기는 남의 땅을 빌려서 소작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해요. 소작권이라는 용어가 사라지면서 경작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원래 처음 용어는 소작권입니다. 소작인이 남의 땅을,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땅을 갖다가 소작권이라고 불러요. 그 권한을. 소작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면서 경작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일제강점기에 들어가서면 같은 말이에요. 소작권 앤드, 소작권 쌤, 경작권. 식량산업이 악화되어 배급제가 시행됐다. 이건 1939년의 공출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토지조사도 우리 알다시피 1912년부터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공출제도는 30년 후반에, 즉 중일전쟁 이후에 벌어지는 현상이 공출제도예요. 네, 우리가 식량이 배급되죠. 식량이 배급되는데 그마저도 또다시 뺏어가는 제도. 이해가셨나요? 공출제도라고 합니다. 30년대 후반, 40년대 결정적으로 일어난 사건들. 한국으로서 일본인 농업 이민이 촉진됐다.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오기 시작했다.
한국으로 되게 오게 됐다. 대략 50원, 100원, 150 정도, 150원 정도 도 엄청난 자본이었다. 이 당시에 서울의 집 한 채 값이 10원이었다. 그럼 50원, 100원은 엄청난 돈인 거지. 생각해봐. 오늘 서울의 아파트 값 하나 생각해봐. 물론 동네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엄청난 가격이 되겠죠. 동양 척식 주식에서 소유의 농경지가 증가되었다. 당연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좀. 문제 2번. 다음 기사가 보도된 시기 일체의 통지 정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첫 번째 단어에 보시면 치안유지법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연도 암기하고 계시죠?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1925년 5글자. 치안유지법. 보겠습니다. 기자가 말합니다. 이번에 총독부가 공포한 치안유지법이 조선의 사회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몇 분 안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원래 치안유지법의 목적은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할 목적으로 만든 게 치안유지법입니다. 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미 일본은 자본주의 국가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즉 사회주의 사상에 들어온 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치안유지법을 적용시키는 이유는 사회주의를 체포하겠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숨은 뜻은 우리나라에 누구를 체포할 목적이죠? 독립운동가를 색출할 목적으로 만든 게 치안유지법이에요. 표면상으로는 뭐라고요? 표면상으로는 즉 사회주의 국가에서 취하는 공산주의자를 갖다가 체포할 목적으로 만든 게 치안유지법이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독립운동을 색출할 목적으로. 아니 봐봐. 나라를 빼앗겼으면 당연히 나라를 찾기 위한 독립운동은 정당한 거 아니야? 나라를 빼앗긴 백성이라면. 근데 그게 죄가 될 수 없잖아. 근데 그 죄를 적용시켜서 쉽게 해서 감옥에 보내야 돼. 그 감옥에 보내기 위한 적용하는 법이 곧 치안유지법이었던 거예요. 쉽게 해서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게. 악법 중에 악법이죠. 일본 애들이 우리에게 적용시켰다.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을 검열하였다. 자, 우리나라 신문이 발행된 시기는 1920년대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입니다. 일명 문화통치 시기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왜? 이것도 20년대, 이것도 20년대잖아요. 두 번째, 공출제를 실시하였다. 아까 되겠죠. 1938년 이후에, 중일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식량이 부족해진다고. 중일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거저거 다 빼앗아가는 것들입니다. 조선 태영령을 제정하여 한국인을 탄압하였다. 조선인은 맞아도 된다는 얘기야. 이게 1912년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야.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었다. 1939년에 조선 민사령을 만들죠. 이름을 만드는 법 규정이 민법에 있단 말이야. 1939년에 민사령을 만들어요. 그리고 40년이 들어야 본격적으로 창씨 개명이 시행되죠. 우리의 김씨씨 박씨를 바꿔버리는 거야. 일본식으로. 개명 이름을 바꾸는 거. 성과 이름을 바꾸는 것도 창씨 개명이라고 하죠. 전제 조건이 뭐예요? 민사령입니다. 조선 민사령입니다. 우리 조선의 민법을 바꾸는 겁니다. 4번 조선의 학회 사건이 일어났다. 조선 학회 사건. 이거 될까?
42년이죠. 우리 여고생들이 학교에서 일본말을 써야 되는 우리 한국어를 썼다 해서 체포된 사건, 조선 학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답은 4번. 조선의 밀립대학은 1923년입니다.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실업교육만 받을 게 아니라 대학교육도 받고 싶어서 대학 설립을 요구합니다. 일본 애들에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설립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국민에게 백성들이 이런 식을 걷어서 우리가 만들자. 이게 자극을 받은 일본 애들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저지하고 대신 만들어준 게 뭐였습니까? 경성 제국대학이 만들어지죠. 앞에 전제 조건이 뭐야, 여기?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전제 조건이 되고 난 다음에 경성 제국대학이 만들어져야 되겠지.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은 데들이 만들어줄 리 없잖아. 야, 우리는 대학이 필요해. 왜 이래서 계속 기술 교육만 시키잖아요. 왜? 단순 노동시키는 일만 가르치겠다는 거지. 왜?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인문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해?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잖아. 우리 봐봐. 철학을 받아봐. 철학 교육을 받아봐봐. 생각 되게 많이 해. 어려운 거 되게 생각 많이 한다고. 어려운 생각 되게 많이 한다고. 심리학을 교양 과목 들어봐. 선 이 두 과목을 들었거든? 학생 시절에 죽는 줄 알았어. 죽는 줄 알았어. 나하고 안 맞아갖고. 동양 철학은 좀 맞는데 서양 철학은 죽겠더라고. 힘들더라고. 이게 코드가 안 맞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서양의 그 유명한 아저씨들 다 나와. 그리스 아저씨들 다 나온다고. 아, 힘들어 죽었어요. 심리학도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재미있는데 힘들어요. 시험 볼 때 힘들었어요. 뭘 공부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예, 뭐 질문 있습니다. 죄송한데 잘 안 들려가지고 마스크만 살짝만 내려봐요. 그랬어요? 그랬구나. 미쳤나봐. 미쳤나봐. 미안합니다. 순간 약간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 이 일제강점기 문제 풀려면 내 스스로 막 흥분해. 선생님 흥분하면 안 되는데 평상시에도 조용히 하다가 일제강점기만 들어가면 선생님은 흥분을 해. 왠지 모르겠어요. 싸움 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아마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이. 선생님 왜 저러시지? 자, 2번 됐는데 3번을 빠뜨렸다는 얘기죠. 자, 3번 가볼게요. 미쳤네. 2번에 5번도 안 풀었네. 지분 5번을 갖다가. 농민 경제 안정을 명분 농촌 진흥운동을 실시하던 1932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일본 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농촌 진흥운동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일본 애들이 만드는 겁니다. 목적은 우리 백성들을, 시골의 백성들을 통제할 목적이죠. 자, 문제 3번으로 가죠. 제4조. 정부는 전시의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국 시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할 것. 20조. 정부는 전시의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문지, 기타 출판물의 게재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행할 수 있다. 국가 총동원이 줄었습니다. 국가 총동원법 1938년이죠. 전제 조건이 있죠. 여기에 중일전쟁이 터지죠. 이게 국가 총동원이 떨어집니다. 제정된 이유의 사실로 옳은 것. 그럼 뭐야? 38년 이후 게 뭐냐고 물어본 거지? 총동원법이니까. 신간에 결성됐다. 신간이 알다시피 몇 년이죠? 27년에 만들어서 1931년까지 있는 게 신간입니다. 두 번째, 사립학교령 1911년. 세 번째, 조선민흥회.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조선민흥회 1926년. 정우의 선언 마찬가지 순서대로 1926년. 신간의 창립 1927년. 순서 물어볼까요? 강주 학생운동 1929년.
끊임없이 물어볼 거예요. 민흥회가 먼저고 정우의 선언이고 그 다음에 신간회야. 세계 공통점이 뭐죠 이게? 자갑자운동입니다. 조선 학회 사건, 아까도 얘기했죠. 조선 학회 사건 지워버렸나? 총 42년. 네, 조선 학회 사건 1942년. 우리 여고생들이 조선말을 쓰다 걸려서 되게 많은 체포령이 떨어졌던 사건. 요거 이후니까 조선 사건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밀립대학 기성회가 조직되었다. 1920년대 초 22년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23년에 기성회가 조립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온통 선후관계죠. 여기는 지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행된 일제의 정책을 옳은 것. 신고산이 우르르 화물차 가는 소리에 지연병 보내는 어머니 가슴만 쥐어뜯고요. 어랑어랑 어허야. 양곡배급 적어서 콩깻무만 먹고 사누나. 신고산이 우르르 화물차 가는 소리에 정신대 보낸 어머니 딸이 가엾어 울고요. 어랑어랑 어허야. 풀만 씹는 어미소가 배고파서 우느라. 신고산 타령입니다. 원 제목은 어랑 타령이에요. 원 제목은 어랑 타령인데 신고산 타령이라고 부르죠. 자, 역 이름이에요. 어랑역이라고. 어랑역에서 이렇게 헤어짐을 이렇게 노래를 만든 거죠. 자, 이 시기에 시행된 일제 정책 옳은 것. 30년 이후죠. 2차 교육령 1922년. 해사량 설립을 신고제로 20년대. 1900. 교원에게 칼과 제복을, 제가 욕 나온다고 그랬지. 1910년대. 성명을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강요하였다. 아까 민사령이 몇 년이라고 그랬지? 1939년 조선 민사령이 조선의 민법을 손봤다는 얘기죠. 창씨 개명을 할 수 있게끔. 답은 4번이 되겠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발행을 허가했다. 1920년대. 그러니까 1920년 3월이 조선일보고 4월이 동아일보예요. 문화정책이 실시되자마자 바로 제일 먼저 신문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20년 3월, 4월. 조선일보, 동아일보. 3월이나 4월은 앞뒤를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문제 5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 사회 모습을 적절하지 않는 것. 땡땡 중학교 입학 구술시험 문제. 한국 신민서사는 누구에 대한 맹세입니까? 황제국가 신화가도 백성이 되는 정책이다. 일본 애들 우리에게 향하는 정책이다. 현재 대동아 전쟁. 일본 새끼들은 태평양 전쟁을 지네들 표현 방법으로 대동아 전쟁이라고 불러요. 태평양 전쟁을 지칭하는 거예요. 현재 대동아 전쟁 중인데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본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세 번째, 싱가포르에 함락되었던 걸 듣게 되었을 때 자네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물어봅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 태평양전쟁 우리 할 때 40년 넘어서 하잖아요. 그죠? 40년대가 아닌 거 골라내면 되겠죠. 신사참배 동원 학생들, 신사참배 동원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죽여서 고맙습니다 하고 일본 경찰, 일본 구인들 죽은 신사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죽인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인사하면 말이 돼? 그 상대방을 찾아 찢어 죽여서 현찰하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죽여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신사참배예요. 이거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총리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신사참배하게 되면 어떻게? 조선과 일본, 중국과 일본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 된다고. 그 탑 뉴스가 그거야. 일본 총리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였습니다.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일본 총리가 예를 들어서 참배를 했다면 우리 할아버지들이잖아요. 그때 시 일제강점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잖아요. 신사참배를 강요해서 거부했잖아요. 거부했다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생각해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를 죽인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한테. 그걸 강요했는 일본 총리가 그걸 하게 됐다는 얘기, 그걸 정당화시키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본과 중국에 대한 정책은 완전 비틀어지는 거예요.
밑에 장관들 가서 막 쌀 갖다 바치고 뭐 갖다 바치고 지랄을 떨어. 총리는 절대로 못해. 왜? 한나라 수장이잖아. 외교 관계가 걸려 있잖아. 예. 일본에서 봤을 때 강력한 나라가 두 개 나라 옆에 있는 거야.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있잖아요. 막강한 나라들이잖아. 두 개 나라.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 일본 입장에 봤을 때. 그죠? 우리는 항상 일본을 견제한다 생각하지만 일본도 우리를 견제한다. 왜? 우리가 장난 아닌 나라가 됐잖아, 벌써. 군사력이 됐든 경제력이 됐든 만만치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본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져서 계속 일본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폐를 단속한 헌병 경영차. 헌병은 1910년대에 등장합니다. 2번 점이 틀렸습니다. 시대가 안 맞습니다. 공추를 독려하는 애국반 단원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일전쟁 이후에 국가 총동원표 몰아주고 40년 되면 각 집에 있는 쌀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그릇이라든가 젓가락, 숟가락, 교회의 종, 절의 종 이런 싹 다 걷어간다고. 철이 부족하니까 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원병으로 전쟁에 나가는 청년, 학도의용군, 그 다음에 학생들 1943년에 대거 나타나고 43년입니다. 43년에 갔다가 다시 돌아주면 다 죽었어요. 43년과 44년에 엄청난 많은 희생을 따르게 됐다. 학생들이. 몸빼 바지를 입고 버스에 승차하는 여성. 몸빼 바지 아시죠? 우리는 보통 일바지라고 불러요. 의역에서 일바지라고 부르는데 중일전쟁 이후에 나타나요. 중일전 1937년이잖아요. 1937년 이후에 나타나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크게 봐도 돼요. 37년에 상관없고 38년 이후에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죠? 크게 보시면 돼요. 꼭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절 일제 침탈과 항일운동을 하겠습니다. 자, 미술진 여러 단체와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1907년 설립된 신민회 회원들은 1909년 말 이후에 일본의 한국 병합이 목전에 있다 보고 국외로 나가 독립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신민회 회원들은 1910년 초 이후 국외로 나가기 시작하였다. 신민회 이혜영, 이시영, 이상용 등은 1911년 압록강 건너 서간도에 옮겨가 삼원보에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이곳에 여러 단체와 기관을 설립하여야 되었습니다. 이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자, 권업회는 일단 연해주의제. 답은 2번이 일단 기본적으로. 권업회, 성명회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연해주입니다. 정학사. 정학사는 많이 들어보셨죠? 박갈경자입니다. 배울 학자입니다. 밭을 갈며 공부를 하는 단체. 정학사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에서? 서간도 지역에서. 서간도에서도 삼원보 지역에서 만든 게 정학사. 이혜영 선생님이 만들었다. 몇 년에 만들었다? 1911년에 정학사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부민단 있죠. 네, 이게 부민단이에요. 이게 1912년에 만든 게 부민단이에요. 이게 이상용 선생. 자치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정학사가 해체되고 부민단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여기에 빠져있긴 하지만 한족회라는 게 있습니다. 한족회. 앞글자 다 외우셔야 된다. 경부한 한족회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건 1919년입니다. 1919년에 만들었습니다. 한족회. 여기서 만든 게 군정부를 구성합니다. 군정부를 구성합니다.
근데 이게 임시정부하고 명칭이 좀 중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문제가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군정부가 서로군 정서군으로 개편돼요. 서로군 정서군과 서간도와 북간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첫 번째 서로군 정서 이렇게 만들어요. 기억할 수 있겠죠? 그 4번에 보면 신흥무관학교가 있죠. 신흥무관학교 만든 여기에요. 한쪽에서 만든 게 신흥무관학교예요. 즉 장교 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졸업할 거 아니야, 그지? 졸업하면 졸업생들을 여기도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낸 거야. 일종의 초급 장교들 발령내 주는 거야. 어때? 그림 잘 그려놔. 암기할 것 암기하시고. 경부한, 한족해 처음에 군정부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임시정부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임시정부라는 걸 만드는 임시정부는 군인 조직이 없단 말이야. 그럼 약간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군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서로군 정서군으로 개편됐다고. 서로군 정서군으로 개편되었다. 다른 표현하면 서쪽에 있는 군인이 정부 역할을 대신하겠다. 대신할 서자야. 자, 북쪽에 있는 군인들이 정부 역할을 대신하겠다. 한자말을 풀어 쓰면 돼. 처음 할 때는 되게 어려워요. 서로군 정서군, 북로군 정서. 이게 뭐야? 요즘 쓰지 않는 용어가 되게 우리가 그 쌀밥을 먹다가 잡곡이 들어오는 것처럼 약간 깎아하다고 입이. 잘 안 씹히고 말이야. 이게 뭐야 이거. 소화는 잘 된다고. 몸에도 좋고 소화는 잘 된 잡곡을 먹는 느낌이 들어. 한번 씹기가 어렵지 자주 먹다 보면 우리 공부하는 되게 보약이 될 수 있어. 서로군 정서군. 이거 전체를 다 잡으라고 이렇게. 됐죠? 경부한 한족께서 군정부를 만들었고 임정부의 군정부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서로군 정서로 개편되었고 여기에 졸업생들이 신흥무관학교 1년 만에 끝난단 말이야. 그 졸업생들이 다 이렇게 옮겨가는 거야. 여러분 아시는 김다진 장군 얘기죠. 됐죠? 확실하게 잡혔죠. 자, 그래서 문제 2번 가죠. 자, 다음 자서전의 내용이 전개된 시기의 일제가 시행한 정책을 가장 적절한 것. 총 7월 20일 학생들과 체제를 하고 있었는데 면사무 직원이 징병영장을 가져왔다. 흰 종이에 징병영장 그리고 8월 1일까지 함경북도 주둔한 일본군 나남 222부대에 입대하라고 적혀 있었다. 7월 30일 남매는 문 장구 뒷면에 축 이병이라고 적힌 붉은 천에 어깨띠를 두르고 신사를 참배한 후 순사와 함께 나룻배를 타고 고향을 떠났다. 용산역에서 시차를 탈 때까지 순사는 매섭게 나를 감시하였다. 징병제 밑줄 그으면 되죠. 징병영장, 징병제죠. 징병제. 1940년대 이후에 엄청난 숫자의 우리 젊은이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적절한 것. 일진회를 앞세워 한일 합병을 청원하게 하였다. 일진회는 1904년에 만들어졌어요. 1904년에 합병되고 나면 없어지겠지. 1904년 일진회. 고종황제 퇴위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공출제도를 강하여 녹그릇 농기구가 서탈됐다. 이게 38년부터 40년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우카키 총독이 농촌개발 명분 농촌진흥운동 32년, 1932년. 4번 헌병경찰이 칼을 차고, 칼차 뭐다? 무조건 1910년대야. 네. 문제 3번. 다음 주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 자, 그러면 지금의 조선 민족에는 왜 정치적 생활이 없는가?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이래로 조선에게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이 첫째 원인이다.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운동은 모두 일본을 적대시하는 운동뿐이다. 이런 종류의 정치운동은 해외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고 조선 내에서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일대의
정치적 결사를 조직이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추는 이강수. 민족적 경륜이라는 글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뭐죠? 자치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입니다. 시대로 본다면. 자, 이강수 주장 보겠습니다. 자치론이란 조선이 독립을 요구할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끝났으니까 차라리 조선은 일본의 속국임을 인정하자는 거야. 식민지임을 인정하자는 뜻이죠. 인정하고 우리 조선인이 자치권을 갖자고 요구해보자는 거야. 이게 자치론이에요. 아니,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온 나름대로 지식인인데 백성들을 리더하고 앞으로 끌고 나갈 어떤 방향을 제시할 인사가, 이건 방향 제시가 아니잖아요. 자기 배부르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자치론이에요. 그래서 이강수가 우리가 배신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죽이자고 만든 단체가 뭔지 아시죠? 기회주의자잖아, 쉽게 해서. 기회주의를 이제 배경한 단체가 뭐야? 신간의 첫째 조문이 뭐야? 기회주의 일제 폐기가 됐냐면 말을 글로서 표현하자면 부드럽게 만들어진 일제 폐격이라는 얘기는 너 내 손에, 미안합니다, 너 내 손에 잡히면 끝이야, 이게 하고 있다고. 신간의 강령이 이게 기회주의자를 일제 폐격하자, 이런 사람 죽이자고 요구하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거 보겠습니다. 1번 무장투쟁 옳대가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니잖아요. 자치론을 주장하잖아요, 지금. 두 번째, 농민 노동자를 단결시켜 일제를 타도해야 한다. 아니잖아요, 지금. 인정하자고 하는데 무슨 타도고 독립이에요. 일제 식민지 지배를 인정한 그 밑에 정치 실력 양성해야 한다. 이거 답이겠죠. 국제적 외교를 통해서 일제 만행을 알리고 우리의 독립을 알려야 한다. 아니죠. 쉽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기회주의가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강수가 국문학적인 이업은 달성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사에서 그분의 이상은 저기 바닥 밑에서 보이지도 않아. 일제강점기에 친일만 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발생될까요? 국문학적으로 엄청난 업적으로 우리 역사의 기록이 남았겠죠. 네. 아마 잘말하면 춘원 국문학상, 이강수 국문학상 이런 게 받지 않았을까요? 이런 이상한 짓만 하지 않았다면. 근데 본인이 스스로 발로 찬 것 같았어요. 네. 우리 역사에서는 이강수가 나올 때 자치론으로 비판의 대상으로 나와요. 네. 문제 4번.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단체가 결성한 데에 전개된 사건으로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주적 성질을 분명히 인식함과 동시에 가정상의 동맹자적 성질도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제어하여 대중의 계량적 이익을 위해서도 종래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싸워야 합니다. 어려운 질문이 들어왔네요. 여기 일단 정오의 선언이에요. 아까 잠깐 언급드린 것도 있죠. 정오의 선언이에요. 이거 뭐냐, 일본 유학생들이 우리 조선으로 귀국하게 된다고요. 네. 와서 봤더니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과 따로 운동하고 사회주의 계열 독립 따로따로 운동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두 단체 모두 목표는 하나인데, 우리나라의 독립인데,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하나의 단체가 돼서 우리의 독립을 쟁취해도 괜찮겠습니다. 이게 정오의 선언이에요. 즉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왔던 일본 유학생 애들이 합쳐도 되겠습니다. 이걸 선언하는 것도 정오의 선언이라고 해요. 정오의 선언 전에 아까 뭐 있었어? 같은 연도지만 조선 민흥회가 조직되었다고. 조선 민흥회에서 이미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이미 합치되는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한다고.
흐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정오에도 어떻게 반대할 수만 없는 거예요. 정오에서도 우리 같이 해도 됩니다. 선언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조선 민흥회가 등장하고, 정오의 선언 결과 맺은 게 뭐예요? 27년 만들었던 신간회가 앞에 딱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좌우 합작 운동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는데 뭐 자가 따로 부가 따로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독립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독립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좌우가 싸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게 치열하게 거죠. 치열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단체에서 해외 전개된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 후에 27년 60만세 운동, 1926년 순종 인산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강주학생 운동, 1929년 홍콩공원의 폭탄 축전, 32년 윤봉길, 답은 2번, 문제 5번. 복위 강령을 내세운 단체 활동을 가장 적절한 것. 핵심 뭐야? 세 번째 거. 우리는 기회주자를 일제 부인한다, 배격한다, 신간해. 1번, 강주 학생운동이 일어나자 민중대회를 열어 항의를 열기를 확산시키려고 하였다. 뿐만이 아니라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플러스에서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강주 학생운동을 주도하였다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꼭 적어놓으세요. 강주 학생운동에 조사단을 파견했다. O. 강주 학생운동에 조사단을 파견했다. O. 운동을 주도하였다. X. 주도한 거 없습니다. 조사단을 파견되는 거죠. 전국에 지부가 있다고. 20개 넘는 지부가 있어서 그 지부에서 조사단에 파견되고 봤더니 되게 우리가 억울한 일이야. 그 지부를 통해 전국에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강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역의 학생들이 똑같은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더라는 거예요. 모든 지역의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었다. 두 번째, 국민 대표 기관으로 임시의정을 두고 기간지 독립신문을 발행하게 되었다.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2번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언제 만들어져?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아셨죠? 네. 참고로 독립신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요거 얘기하는 1919년에 독립신문을 얘기하는, 그죠?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최초 독립신문은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서재필이 만든 독립신문이에요. 1896년에 만든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1896년에 서재필이 만든 독립신문이 하나 있고, 3.1운동 이후에 1919년에 만든 독립신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 독립신문은, 임시의정을 두고 기관지를 임시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상하이에서. 됐죠? 누구누구 만들었어요? 신채호 선생님하고 춘원 이강수가 거기에 글을 썼어요. 춘원 이강수가 일본 유학을 마치고 간도를 건너가서 신채호 선생님이 들어와서 배우겠다고 들어갔다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와서 배신 때려버린 거예요. 신채호 선생님 이강수 되게 엄청나게 비판하죠. 저런 XX 막 사정업자야. 네. 공부깨나 좀 해서 똑똑한 것 같아서 데리고 밑에서 좀 가르치려 했더니 이 자식이 배신에 때렸다고 난리가 난 거지. 엄청나게 있는 디스합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네. 춘원 이강수에 대한 얘기.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은 봉오동 등에서 일본군 일개 대대를 격파했다. 네. 대한독립군입니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일본군 대대를 격파했다. 문제 6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취지문을 발표 활동한 단체로 옳은 것. 우리는 운동상 실전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으니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를 위하여 분투하려면 우리 조선 자매 밑줄 긋습니다. 자매. 여성들 얘기하거든요.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일어나라 오너라 단결하자 분투하자 조선의 자매들아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근우회 신간회의 자매단체 근우회 김한란 박사라고 그러죠 보통. 쓰지도 않습니다 요즘에는. 왜? 친일로 친일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되게 하면서 최근에 아직 김한란의 이름 자체가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하에 대한 성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물, 초대 총장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그건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 7번. 자, 일제강점기 어느 단체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 단체 활동은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25년 백남문 등이 조선사정연구회
20년 서울에서 조직된 정우회와 같은 좌우 협력 운동의 단체를 결성. 이 단체는 조선일보 계열의 민족주의자, 천도교, 구파, 불교인, 사회주의도 참여했으며 전국에 약 140여 개의 지회가 있었고 약 4만 명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신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간에 적절하지 않는 것. 고등교육기관에서 대학을 설립하는 운동을 펼쳤다. 이건 밀립대학 설립운동 24년, 신간에 27년. 안 맞지? 선후관계가. 답은 1번. 나머지가 계속했던 내용입니다. 간단합니다. 문제 8번 다음 페이지. 다음 역사적 사건의 영향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오늘은 한국에 대한 날이다. 오후 2시 중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에서 일본의 한국 지배에 한건 시위를 벌였고 거리로 나가 양손을 위로 올리고 모자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더 이상 안 읽어도 되겠죠? 1919년 3.1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것. 일제가 교활한 문안투옥지를 표방하게 되었다. 3.1운동 이후에 즉 무장 헌병 경찰 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어가는 계기가 됐죠.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죠. 몇 개나? 3개나. 연해주, 상하이, 한성. 맞죠? 그리고 9월 달에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9월 달에 합쳐집니다. 3번, 국내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촉발되는 기회가 되었다. 4번, 3번이 되겠죠. 해외 무장 독립투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밑줄 진 그가 일으킨 사건의 영향에 대해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일제는 1월 18일 승려 사건을 계기로 전쟁을 도발하였다. 일본은 이때 시라카와 대장을 사령관으로 삼아 중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는 이해범 야채상으로 가장하여 일본군 정보를 탐지한 지 4월 29일 이른바 천장절 겸 전승 축하식에 폭탄을 투척하기로 하였다. 식장에 참석해 수류탄을 투척함으로써 파견 군사령관 시라카와 일본 고리민단장 과바다 등이 즉사했다. 연봉기에 대한 얘기. 한일외국단 31년 홍콩공원에 폭탄 투척한 사건입니다. 설명을 옳은 것. 이게 31년인데 40년에 충칭에서 한국 강복군을 결성한 결정적 계기가 됐죠. 왜? 계기가 됐고 뿐만 아니라 계기만 된 게 아니라 무언가가 있어야 돼. 경제적인 플러스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군을 만들고 무기를 소지할 수 있게 된다. 누구의 후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당, 중국의 국민당 장개수 정부의 후원이 있어야 만든 게 강복군이에요. 충칭으로 김구가 이동하게 되면서 중국의 국민당의 장개수 정부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게 되면서 한국 강복군 기초가 됩니다. 그 이유는 1억 인구가 하지 못한 일을 1000만 인구도 안 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젊은이가 이 일을 했다는 거야. 자기들이 봤을 때 대국가, 조그만 나라인데 조그만 나라의 젊은이가 와서 1억 인구 하지 못한 일을 깨끗하는 거야.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는 얘기야. 그게 누군가 봤더니 애국단이었고, 애국단 짱이 누구였나 봤더니 김구 선생이었다는 거야. 김구 선생이 이렇게 같이 이동한단 말이야, 이렇게. 한국으로 거쳐서 충칭까지 넘어 뒤로 간다고. 충칭에서 어떻게 강복군 정부를 하나 만드는데 장제에서 후원을 받게 된다고.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책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전쟁이라면 작전권이 있어 없어? 전시 작전권 없어. 미국이 가지고 있어. 북이 우리 군사를 끌고 막 내려오잖아. 그럼 작전권이 없다는 거야, 대통령이. 미군의 작전권이 있어.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였어. 강복군을 만들긴 만들었지만 최종 작전권들 전부 다 중국 국민당 정부가 가지고 있어. 적어놔야 돼. 거기다. 적어야 돼. 꼭 적어야 돼. 강복군은 국민당 정부가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요. 군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가장 웃기는 거잖아. 우리 군을 우리가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건 허수아비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가 대한민국 군인이 있지만 전시 작전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 작전권을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느냐 말에 되게 치열하게 싸워요. 진보 정당은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보수 정당은 아직 이르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답은 없어요. 정당들 주장들이.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우리 국민들이 물어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빠른 것 같은데?
이것도 충돌하겠죠. 네. 이건 정치 논리로 가면 안 돼요. 이것은 안 보잖아요. 꼭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꼭 여러분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이렇게 계속 이어가겠지만 참고로 안보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보지 마세요. 그냥 정치 논리로 보면 안 됩니다. 안보는 정확하게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냉정하게 판단해 주면 좋습니다. 뭐가 옳고 그러면 답은 없어요. 네. 우리 잘 판단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역량이에요. 우리 역량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민족유일당 운동이 계획이 됐다. 신간회죠. 네. 신간회니까 이건 아니겠죠. 왜? 지금 현재 순서가 안 맞잖아요. 한국당 31년이고 신간 27년이니까 안 맞죠. 미스 협정, 이건 1925년. 서로 관계 안 맞습니다. 10번까지 풀고 좀 쉬어볼까요? 다음 밑줄 친 나의 활동으로 옳은 것. 나는 아침 일찍 프랑스 공무국에서 비밀리 통지가 왔다. 과거 10년간 프랑스 관원이 나를 보호하였으나 이번에 나의 부하가 이란에 폭탄을 던진 것에 윤봉길이죠. 일본인 체포 및 인도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 국민당 기관지 국민일보는 한국인의 이란을 저격해서는 불행에도 맞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이게 이제 학언이 된 거죠. 나는 김구입니다. 유교 구신론 박은식. 한인 애국단 김구 선생이 만들었죠. 답은 2번. 조선혁명선언 집필 그 유명한 신채호 선생 1923년. 이걸 저거 누구에 주나? 의열단 김원봉에 주죠. 의열단 애들에게 하나씩 지급하게 되죠. 4번 신안촌에서 대한강복군 정부를 수립하였다. 1914년 이상설, 이동희. 아쉽지만 1914년에 만든 14년도에 바로 해체됩니다. 왜? 1차 세계대전이 14년부터 1918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년부터 18년까지는 러시아와 일본이 같은 동맹국이기 때문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우리 독립군이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19년 이후에 우리 정부 별도 19년 이후에 겨우겨우 연해주 하나 만들게 돼요. 이해 가셨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